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반도체 슈퍼 호황에 힘입어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 반도체 사업 매출이 1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오는 2024년까지 52조 원을 투자해서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 상생 협력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거인의 매출은 도합 10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두 회사의 이전 역대 최고 매출액을 합쳐도 70조 원이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40% 이상 급팽창하는 겁니다. 지난 2분기 삼성전자는 인텔을 밀어내고 글로벌 반도체 업계 매출 1위에 올랐고 SK하이닉스는 매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는 등 반도체 슈퍼 호황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다른 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호황이란 착시를 불러올 만큼 초호황을 맞은 반도체 업계가 이번엔 경제 살리기에 돈을 풀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디스플레이 업계와 함께 오는 2024년까지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에 52조 원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상생 협력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의 특허 무상 이전을, SK하이닉스는 협력사 지원 펀드의 2배 이상 확대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전문 인력의 부족은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정부는 별도의 TF를 만들어 지원해 나가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업종별로 상생 협력체를 구성하고 11월까지 업종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상생 협력 과제와 지원 프로그램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만큼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경기도가 청년 취업난 완화 프로그램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매달 30만 원씩 저축하면 10년 후면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구직 포기 사례가 속출하자 경기도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낮은 임금을 보존해줘 구인,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엔지니어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대기업 쪽으로 페이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소기업에 와보면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우선 청년연금은 최대 1억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가 10년 이상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면 경기도 역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최대 1억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하는 청년 통장 지원금을 받아서 만료될 때까지 돈을 모은 다음에 제 꿈인 창업을 위해서 열심히 또 제주 분야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간 매달 30만 원씩 임금을 직접 지원하고 복리 후생을 위해 연간 12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최소 15% 이상의 실질 임금 상승이 기대됩니다.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한테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최소 1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한때 전자메카로 불렸지만 50년의 세월을 피하지 못했던 서울 세운상가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됩니다. 침체된 주변 상권을 살리고 도심의 새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3D 프린터를 만드는 이동엽 씨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퍽 마음에 듭니다. 여기 오는 것을 너무나 이제 고대했던 사람이라서 지금 입주가 이제 시작된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이제 막 일하고 싶어서 막 에너지가 막 불끈불끈 솟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을까? 저희가 다른 곳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근처에 이런 훌륭한 기반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부품을 사러 가려면 또 1시간 차 타고 가야 되고 뭘 가공하려고 그러면 또 30분 가서 가공해야 되고 그런데 세운상가는 뭐 지금 제가 막 이렇게 걸어가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업체에서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제조업체들은 이곳이 거의 성지라고 할 수 있죠. 60, 70년대 전자메카에서 쇠퇴를 거듭하며 철거 위기까지 맞았던 세운상가가 3년 6개월 만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상가에는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17개 신생 벤처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하며 분위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가 깊숙이 자리 잡은 장인들이 이들에게 커다란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기존 상인들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세운상가에 나온 지는 제가 40년이 넘었습니다. 새로운 기분은 들고 또 젊은 사람들 많이 올 수 있으면 좋겠죠. 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다져진 제조업 기반과 스타트업의 융합으로 세운상가를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게 서울시의 보관입니다. 상가 곳곳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도 생겼습니다. 세운상가 옥상에는 남산과 종묘, 북한산 등 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를 마련해 시민들의 발걸음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12년 전 청계천 복원 당시 철거됐던 공중 보행다리를 다시 놓는 등 약 500m 구간을 이어 걷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철거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선 세운상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김영란법 이후 첫 추석, 선물 수요가 뚝 끊기면서 농가 피해가 큽니다. 이런 농가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서울 광화문에 추석맞이 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빨갛게 잘 익은 사과와 탐스럽게 여문 배, 명절이면 빼놓을 수 없는 한가까지. 추석까지는 아직 보름이나 남았지만 서울 광화문 광장은 명절 분위기입니다. 사람들로 붐볐는데 지갑 여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가 상품 홍보를 위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침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개도 팔리진 않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추석을 앞두고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명절 대목을 맞아 농가는 울상입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이른바 착한 선물 캠페인. 선물 포장엔 이렇게 착한 선물 스티커를 붙입니다. 김영란법을 지키면서도 우리 농가를 돕자는 취지입니다. 행사장을 찾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착한 선물을 구매합니다. 이게 물금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선물하기 좋은데 얼마입니까? 45,000원. 45,000원? 아, 딱이네. 그럼 제가 45,000원. 자, 이게. 네. 광화문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연휴 전까지 착한 선물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명절 이후 김영란법 개선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기업 집단이 금융위원회에 감시해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하겠다는 건데 교보나 미래에셋 등 금융전업그룹 외에도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그룹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가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란 2개 이상의 금융 관련 계열사를 소유한 기업 집단에 대해 그룹 전체의 자본, 재무 건전성을 통합적으로 감독하는 겁니다. 기준에 따르면 교보, 미래에셋 등 금융 전업그룹뿐만 아니라 모회사나 계열사의 금융회사가 2개 이상 포함된 대기업 집단인 삼성, 한화, 동부, 태광, 현대차, 롯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모자회사나 계열사 간 자본거래 또는 일가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업권별 규제 차익을 노린 위험 전가 행위를 지켜본다는 겁니다. 특히 동일 기업 집단 내 금융사가 비금융회사에 출자한 경우가 집중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새로운 규제로 인해 삼성생명 등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자기자본 비율은 급락하게 됩니다. 적정 자본 건전성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규 자본을 확충하거나 기존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에 사실상 지분 매각을 유도해 대기업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금융연구원은 오는 27일 공청회를 갖고 이르면 다음 달 중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저출산 심화로 올해는 출생아가 40만 명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절벽에 대한 경고 목소리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런 걱정 때문인지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어린이집을 집단으로 찾았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정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작년 40만 명의 턱걸이하며 사상 최소였던 출생아 수는 올해 30만 명대로 떨어지며 또 최저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법을 모색하러 정부 장차관들이 함께 직장 어린이집과 여성 친화적 기업을 찾았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석했고 국토부 복지부는 차관이 함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저출산 고령화가 현 추세대로 계속되면 10년 후 경제 성장률은 0%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상황. 장관들도 출산율 제고가 최우선 과제란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우리 경제 가장 큰 어떤 위험 요인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문제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 역량을 우리 출산을 높이는데 이렇게 5개 부처가 온 거는 이제 저출산 문제는 여성이나 복지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그런 저출산 문제를 하지만 지난 10년간 100조 원을 넘게 쓰고도 저출산 문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월 10만 원 아동수당 같은 재정 지원은 확대되지만 재정 지원만으론 출산을 유도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주거복지 로드맵에도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활성화 같은 일가정 양립문화 확립 없이 돈풀기만으론 출산율 제고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하반기 채용 시즌이 본격화됐지만 취업준비생들에겐 한 가지 고민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일인데요. 얼마 전 취업 준비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구직자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여전히 취업 준비 비용에 대해서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 당시 취업 준비생들은 평균 20만 원 내외로 취업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경제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 큰 금액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면접 시즌이 되면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은 더 커지는데요.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면접에 참여한 적이 있는 취준생 639명을 대상으로 면접 소비 비용을 조사한 결과 면접 1회당 평균 지출 비용은 14만 834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교통비와 식비, 면접 정장 구입비 및 대여비, 이 미용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면접 정장이나 이 미용비는 상당한 금액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취업준비생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아나운서들 역시 면접을 볼 때 의상비나 메이크업 비용으로 상당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저도 그랬었고요. 더욱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게다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보기 때문에 그 부담은 더욱더 컸었던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면서 경제적인 비용에 대해 고민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자체와 기업에서 취업 준비생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라. 하반기 채용을 준비하는 시청자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어떤 지원이 있나요? 네, 우선은 가장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지원이 바로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일 겁니다. 면접을 볼 때 가장 필요한 비용이 정장 구입 비용이지만 그만큼 부담도 큰 비용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취업 준비를 위한 정장을 무료나 저렴하게 대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취업 날개 서비스인데요. 지난 4월 말부터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구직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무료로 면접 정장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무료로요.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취업 날개 서비스는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주소지가 서울인 청년 구직자라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장 대여를 원하는 청년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 방문을 해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정장 대여 업체 3곳 중에 한 곳을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예약은 2주일 후까지 가능하고요. 대여 횟수는 연간 1인당 최대 10번이고요. 기간은 3박 4일인데요. 그렇다고 단순히 아무 정장이나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방문을 하면 가슴 둘레, 다리 길이 등의 신체 지수를 측정한 다음에 대여 전문가가 취업 목적과 체형에 어울리는 정장을 골라주고 옷을 선택을 하면 이 바지 길이 등을 수선한 후에 대여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직접 구입한 정장처럼 자신에게 맞는 옷을 대여할 수 있으니 빌린 옷이지만 전혀 어색함 없이 면접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맞는 다양한 사이즈가 구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기성복 사이즈가 맞지 않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남성은 110에서 115 사이즈까지, 여성 정장은 88이나 99 사이즈도 구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미 2,371명의 취업준비생이 이 취업날개 서비스를 이용했는데요. 서울시는 앞으로 연말까지 총 4,000명의 청년들에게 정장을 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시에 사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겠어요. 하지만 서울시에 거주 중인 취업준비생에게만 서비스가 적용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서울시 거주 구직자가 아닌 경우에도 저렴한 가격에 면접 정장을 대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대여 금액은 벨트가 2,000원부터 구두 5,000원, 재킷 10,000원 선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구광역시 역시 대구 지역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인 희망 옷장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 지역 청년으로 취업 면접 응시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연 2회에 걸쳐서 대여일로부터 3박 4일간 정장을 무료로 대여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반납 시에는 세탁비 5,000원은 본인 부담이라고 합니다. 안양시 역시 지난달부터 정장과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등 의류 일체를 무료로 대여해주면서 이 대여 기간은 3박 4일로 연간 1인당 최대 5회까지 이용 가능한 청년 옷장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정도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밖에 취업 지원 서비스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서울시 일자리 센터에서는 이력서용 사진을 무료로 촬영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헤어 메이크업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무료 사진 촬영은 민간 기업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취업 포털 잡코리아는 무료로 이력서 사진을 촬영해주는 좋은 일 사진관을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면서 촬영 후에 즉석 사진 이력서 6장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벌써 만여 명의 취업 준비생이 이 좋은 일 사진관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또 취업 포털 알바천국 역시 구직자들을 위한 무료 사진 편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 증명사진에 정장을 입히거나 머리카락을 검정색으로 바꿔주는 등의 전문 기술도 요청만 하면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해서 급하게 사진이 필요한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까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이력서 사진을 아끼고 싶은 취업준비생이라면 한 번쯤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조금만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취업 지원 서비스가 다양한 곳에서 실시되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 취업 지원 사이트 월드 잡플러스에서는 영문 이력서 첨삭 신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누구나 무료로 전문 컨설턴트의 영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첨삭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평균 3일 내에 첨삭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하반기 취업을 준비할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용플러스에서는 하반기 취업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에게 유용한 알짜 정보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잊지 말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9번 핫캐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